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고객님께서,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아반떼 AD 적정 시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세를 안내해드리기에 앞서서 매번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이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기능을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혹시라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은 과거부터 존재한 기능으로서 이 부분이 없으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께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부분 그런 게 있어서인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애시당초 없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일이 크게 없을 텐데, 매매단지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귀찮거나 아니면 믿고 갔으니까, 내지는 그냥 생각이 안 났다, 조금 알고는 있는데 그냥 뭔가 말 꺼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안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하시는 그 여부를 꼭 보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매물을 보시던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매물을 보러 가셨는지 항상 요 환경 설정은 딜러 전사는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값의 빵원 보셔야 되고, 이 밑에는 체크가 돼도 여러분들께서 시세 보시는 데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전화번호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블라인드 하고, 그 다음에 제 사이트인 클린카즈.com, 한글로 클린카즈, 여기 오른쪽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딜러 전산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이 금액들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 전부 다 절충이 됩니다.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천, 부천, 김포는 한 2, 3, 40 빠진다 라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치면은, 수원, 용인권은 한 50만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각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들마다 빼주는 금액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일정하지 않고 좀 최대한 뺄 수 있는 대로 빼야 된다. 심지어는 비싼 차로 갈수록 조금 더 70만원, 100만원 이렇게도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국산차, 그리고 이제 수요가 많고 공급도 많은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 요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빼주는 금액들이 조금 이제 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 사이사이마다 금액들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160 정도에 매입을 했으면은 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좀 빼준다 했을 때 1270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빼주면 1220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근데 1160 정도에 매입을 했으면은 40에 앞에서 40에 앞에서 예를 들어서 40을 빼주면은 50을 빼주면 1220이니까 1270으로 보고 하면은 60이 바로 남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상사 이전비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광택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정비 비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성능 점검비가 있고, 기타 등등 차량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예 방치하듯이 먼지가 껴있든 아니면은 방전이 돼 있든 방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일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돈을 들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1, 2, 3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대당 남는 돈이, 마진이 50도 안 남을 수도 있는데, 많이 남으면 150도 남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200, 300도 남을 수 있고, 매입하시는 분의 능력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장을 바꿔보시면은 좀 더 남아야지 좀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파는 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싸게 팔고 싶어도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싸게 못 팔아요. 그래서 매입할 때 경쟁도 엄청나게 심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듣기로는 경매장에서 매입을 할 때도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한 달에 매입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일단 잘 매입을 못했다 하면은 5대 미만, 그리고 어느 정도 매입했다 하면은 10대에서 20대까지 경매로 매입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여하튼 여러 루트로 하시면은 한 달에 20대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근데 요즘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 이거는 이제 3,000포였고요. 여하튼 좀 느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가서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한 여부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딜러 전산 꼭 보셔야 되고, 어떤 매물을 보고 가셨던지 딜러 전산을 꼭 보여달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게, 이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더 눈탱이 안 당하고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에 빵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하면은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늘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만 오늘 볼 건데요. 밸류 플러스를 보는 이유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 두 가지인데, 후축방 경보기 보면은 다 있어요. 스마트키 다 있고, 세 가지라고 볼게요. 스마트키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건 추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후축방 경보기 버튼이 이 메모리는 없네요. 다른 거를 클릭을 해보면 있습니다. 다. 스마트키는 핸들 오른쪽이고, 왼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 후축방 경보가 있어서, 여기 사이드 미러 여기 위에 노랑불로 이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은 노랑불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 차가 있었는데 내가 못 봤구나 하고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안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있네 라고 해서 좀 더 안전한 부분이지 않나. 이 옵션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리고 이 휠, 밸류 플러스에는 거의 풀옵션에만 들어갈 이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은 비록 조금 빈약합니다. 핸들 열선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컨 돌리는 것도 사실 손으로 돌리는 건데, 어차피 매뉴얼 로타리식으로 돌리는 이런 다이얼식으로 돌리는 버튼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에 더우면은 통풍 없어도 에어컨 빵빵하면 그래도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이패스 룸밀러 따로 달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딜러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아반떼 AD는 무조건 밸류 플러스다. 밸류 플러스가 있어서 다른 등급을 매입 무겁게 갖고 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실 정도로 밸류 플러스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구매하시는 분 10분 중에 한 7, 8분 정도는 밸류 플러스를 구매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흰색 아니면 쥐색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어떨 때는 검정색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흰색이 나중에 팔 때 감가도 좀 덜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너 왜 이 색깔 샀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불호도 좀 이제 제일 무난하고, 그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름에 또 검정색보다는 좀 햇빛 열 받는 거를 반사시키는 게 조금 더 인식적으로 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해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세 판금이 써져 있거나 단순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리고 그냥 무사고라고만 써져 있는 거, 그냥 무사고는 일단은 보는데 단순, 미세 판금 이렇게 있는 거는 웬만해서는 안 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성능 점검부터 보는 게 맞는 건데, 왜냐면은 사진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성능 점검이 꽝이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키로수를 7만으로 잡았는데요. 밸류 플러스만 보는데 7만으로 잡은 이유는 연식이 2016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2만만 타도 10만 아니냐, 10만 좀 넘어도 상관없다, 가격만 싸면, 이러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 얼굴을 내놓고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10만 킬로 넘어가는 걸 무조건 안 파는 건 아니지만 손님분들께서 찾는다고 문의를 주시면은 조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상품성에 뭔가 이제 제가 욕을 먹을 만한 얼굴 내놓고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으로서 좀 가급적이면은 진짜 못해도 8만 이상은 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비싸게 사건, 싸게 팔건 나중에 팔 때 감가율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10만 킬로 넘어가는 거랑 7만 킬로랑 금액 차이가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은 게 더 좋고 게다가 또 보증 기간은 물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지만 요런 거는 좀 남았단 말이에요. 2017년 6월식에 뭐 6만 킬로밖에 안 탄 거는 5년에 10만입니다. 미션이랑 엔진 보증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소비자와 딜러 간에 좀 분쟁이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확률 또 이제 크죠. 이런 쪽이. 근데 중고차 보증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고차 보증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가 아니라 바깥에 외부 기관이다 보니까 좀 외부 요인과 그 다음에 중고라는 그런 부분 특성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좀 보증이 좀 안 될 확률도 있어요. 조금. 예.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그 보증하는 그 보험사에서 안 된다 하면은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조사에 가면은 엔진 문제다, 미션 문제다 하면은 그 통째로 보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 엔진 부분에 안에 있는 부속이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해준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2번 있는 겁니다. 제조사 그리고 보험사. 그렇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아무래도 좀 남아 있는 게 금액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뭐 BMW나 뭐 워런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돈 주고 사는데 이런 게 있는 게 오히려 시세가 비슷하다면 보증 기간이 더 남아 있는 연식이 조금이라도 좋고 키로수도 조금이라도 짧은 쪽이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게 1페이지예요. 1페이지를 보면은 1200 이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부터는 일단 시작하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고차 10년 한 입장으로서 누가 제 주위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분들께서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전 과감하게 적정 시세는 아무리 아반떼 AD를 보신다면 1200부터는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뭐 800만원, 900만원에 옵션이 좀 없긴 없는데 깡통이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키로수도 난 상관없는데 사고는 조금 무사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나는 뭐 쥐색도 상관없고 은색도 상관없거든? 금액 너무 조금 좀 밑으로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만족도로 봤을 때 좀 대중적으로 좀 알아주는 색깔인 이 색깔과 그리고 이 등급 그리고 사고 유무도 무사고로 그리고 또 만족도 좀 오래 타고 나중에 팔려고 하면 키로수 많은 차는 딜러들도 매입하려고 할 때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감가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심리일 수 있고 좋은 딜러를 만나면은 뭐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판매 속도로 봤을 때 제가 매입도 하거든요. 과거에는 매입을 뭐 100% 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알선 판매를 90% 이상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키로수가 짧은 게 좀 비싸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판매 속도로 보면은 어떤 게 더 빨리 나갈까요? 키로수가 많은 게 빨리 나갈까요? 아니면 키로수가 짧은 게 빨리 나갈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운과 때가 맞아야 되니까. 근데 하자율을 봤을 때 5만 킬로짜리와 10만 킬로짜리 이 차이는 하자율이 아무래도 10만 킬로 탄 차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싼 가격 주고 샀더라도 돈이 그만큼 좀 들어갈 거고 상품성도 사용감, 주름이라든가 아니면 버튼 해짐, 어디에 부분적인 고장 이런 게 있을 확률이 키로수가 더 많은 차가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더 주고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아무리 싸봤자 1000에서 1100일 거예요. 키로수 많은 거. 사고 조금 이제 휀다 뭐 이렇게 뒷문 이렇게 3개 갈린 거 그런 것들은 1000에서 1100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8, 9, 10만 사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200 이상부터 시작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또 여러분들께서 클랜카지 사이트라든가 뭐 기타 사이트 실매물 연동되는 그런 사이트들을 보시게 되신다면은 고르다 보니까 1400까지 갔네? 그러면 비싸게 사신 걸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비쌈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딜러 전산 연동을 해놓는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힌트가 있어요. 여기 완전 무사고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무사고라고 돼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요. 찍어보면 성능 기록부를 바로 들어갔을 때 뭔가 교환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거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성능 점검 기록부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뭔가 교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없네요.
그리고 사고 없음, 단순 수리도 없음이에요. 렌트 1억이 근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신조라고 보통 보면은 가격이 싼데 내 차가 뭔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를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1인 신조라고 보통 적어 놓거든요. 여기 1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매물을 찍던지 렌트 1억 있을 확률이 좀 있다. 요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짜짜짜. 요것도 보면은 렌트 1억이 있을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 요거를 찍어도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죠. 하나가 바로 아니어버리니까 요것도 아니네요. 근데 사고가 이렇게 있죠. 바깥에 2280짜리 요거를 보면은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찍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무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교환된 게 하나, 둘, 셋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기 5번 범퍼도 문제가 없진 않지 않을까. 거의 제 느낌상으로 8, 90% 이상의 확률로 여기 범퍼도 완전히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뭔가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라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요렇게 사고가 있었다면은 밑에 바로 점검자 일근란으로 갑니다. 그러면 후두 조정 있음 이렇게 있죠. 보통 이것만 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중고차 특성상에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스크래치 조금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깨끗하게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드 1번 여기도 W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W라고 체크되면은 소비자분들은 매물을 혼자 보실 때 어떻게 났길래 여긴 괜찮은데 여기가 나갔어? 그러면 얼만큼 먹었다는 거지? 이게 추측을 하실 텐데요. 그냥 이제 후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차가 있다고 봤을 때 톡 박아도 충격이 있으면은 본넷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직각이기 때문에 살짝 받아도 이렇게 좀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여기 앞에는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끄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는 차, 이 차량을 봤을 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뭐가 있을까? 없겠죠. 완전 무사고라고 적어놨으니까. 근데 적어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완전 무사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림에는 없는데 완전 무사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면요, 한 40만원 내지는 한 7, 80만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장만 했다면. 그러면은 볼트가 풀리지 않았으니, 내지는 뭐 판금이 안 돼 있으면은 그 고무 패킹 그 안에를 뜯어보면은 뽕뽕뽕도 다 있고 볼트도 다 괜찮고 하면은 사고 이력 보는 담당자는, 점검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험 이력 조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고를 매입하듯이 딜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이제 차량 매입하듯이 사고 유무를 모르는 딜러들도 있거든요. 알선 판매하는 딜러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을 알선 판매하는 딜러들 중에 상당수는 사고를 볼 수 있는 딜러들이 대부분일 텐데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그래도 모르는 딜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여기 점검자 일근란에 뭐 다 양호 찍어놨는데 뭐 지역적으로 이거는 어떤 지역은 꼼꼼하게 찍고 어떤 지역은 좀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을 크게는 안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이거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되고요. 보통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 쓰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관리를 안 해준다면 여기 실린더 헤드 게스킷 혹은 실린더 블럭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가 원래는 찍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수리하게 되면은 한 9에서 11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오일팬도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록한 커버 여기에 미세누유가 찍혀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두 개는 일단은 찍혀 있어도 봅니다. 근데 실린더 커버, 록한 커버 이쪽에 미세누유가 체크가 돼 있으면은 요거는 돈이 좀 들어가겠구나라는 추측이 좀 들어서 일단은 빼요. 그리고 밑에 누수돼 있는 부분 조금이라도 미세라도 찍혀 있으면은, 냉각수 부분 미세면은 웬만해서는 안 찍는데 이게 왜 찍혀 있을까? 안 봅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에도 미세누유 찍혀 있으면은 진짜 웬만해서 안 찍는데 왜 찍혀 있을까?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웬만해서는 안 찍혀있을 때가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사이드실 손상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많은 잘 못 고르시는 분들께서 금액에만 매달려갖고 좀 이 차량 이게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좋게 보시려고 아예 이것도 못 보시고 하신 경우도 있고, 이런 차 보통 이게 내려보면은 들어온 날짜가 좀 오래됐을 확률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측으로 이게 보면 또 안 되고, 저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이드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이 어디냐, 이 오른쪽 밑에 부분이에요. 여기가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닿은 듯한 검정색, 좀 균일하지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 운전석 쪽 오른쪽에는 어떨까? 오른쪽은 일단은 깨끗해 보입니다. 느낌상으로. 이게 실물을 보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휠 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A급은 아닌 것 같다. 한 이 정도 느낌은. 여기 끝에도 살짝 뭔가 미세하게 닿은 듯한 느낌은 있지만 이 정도는 조금 이제 봐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하게 깨끗한 차도 고르다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거 제 기준으로는 안 보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 판금이 있는 거는 무사고가 아니다 라고 미세 판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그 다음에 성능점검 기록부 밑으로 가면은 렌트 이력이 있어요. 없는 거 보시려면 1300 위로 좀 보시고, 무사고에다가 키로수 괜찮고 좀 원하는 내비게이션도 박혀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그러면은 한 1350 정도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깎으면은 1300 초? 한 30? 이 정도 사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 사신 거다. 키로수는 한 5만 전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또 안 봐야 되겠죠.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뭔가 있었는데 다 찍어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샘플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게 요거고, 90. 요거 찍어보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좀 대충 사진 그냥 느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 이렇게 보고, 검사 날짜, 종합 검사 날짜입니다. 이 차량을 성능 점검을 받은 검사 날짜가 아니라 이 차량을 나라에서 지정한 그 검사 날짜가 있어요. 정기 검사. 이거는 내년 2월 9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한 달을 더해서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렌트 이력이 있구나. 근데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짧으면 괜찮을 때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확률적으로 없는 게 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진짜 1인 신차 장기 렌터카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혼자만 썼던 차인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제주도 렌터카처럼 운행이 됐던, 뭐 맨날 주인이 바뀌어갖고 운행하는 사람이 점유자가 운전자가 달랐다면 운전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가 좀 힘들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렌터카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뭐 산 같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냥 내 차 아니니까 그냥 악셀 끝까지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그냥 밟고 핸들 코너링도 조금 아끼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그냥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지만 제주도 언덕길 좀 힘들어 할 때 아반떼 AD 빌리면은 좀 힘들어 합니다. 엔진 오일도 뭐 좋은 거 쓴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이제 제 차였으면 엔진 오일 좀 잘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텐데 밟는 대로 뭔가 안 나가고 무거운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게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없고 단순소리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렌트 이력이 있으니까 조금 봅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도 탈착이니까 완전 무사고가 아니에요. 트렁크 리드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 4번? 트렁크 도어 여기 4번 이면은 여기 범퍼도 무사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열다가 어디 뭐 장애물, 뭐 배수관 뭐 그런 거에 닿아서 찌그러졌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 축대라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추측상으로는 범퍼가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내지는 휀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느낌이 뭔가 애매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추측이니까, 그래서 완전 무사고가 아니었다 라고 해서 밑으로 또 봅니다. 근데 이건 또 너무 커트라인 6만 킬로에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렌트 이력 있고 그 다음에 사고도 앞에 있으니까 조금 그렇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1페이지는 넘어가고 싶어요.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었는데 아니었고, 1인 신조 1310이죠. 키로수 54,000. 연식 좋습니다. 요런 거를 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정품이에요. 이게 정품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스마트키 있고, 일단 여기 깔끔하고, 기아봉 주변에 보면은
그냥 뭐 무난한 그냥 밸류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에코, 컴포트, 뭐 스포츠 모드 그런 거를 차를 악셀 밟을 때 그런 이제 값을 바꿔주는 ECU 값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니면은 조금 살살 밟아도 조금 빨리 나가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에코 같은 걸로 하면은 조금 이제 무거워져요. 대신에 연비는 좀 아껴줍니다. 요거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휠 전체 모습 다 깨끗해 보입니다. 누유가 있는지는 이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룸 사진은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옵션 정보란 이거 스마트키만 있어서 체크가 된 게 아닙니다. 보통 딜러들이 귀찮아서, 그리고 또 알선 딜러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체크가 되더라도 뭐 다른 옵션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얼추 아니까 그냥 귀찮아서 저렇게 찍는 거지, 스마트 키만 옵션이 있어서 저렇게 찍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없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터널에 들어가면은 라이트가 켜지고, 터널을 나와서 밝은데 진입을 하면은 라이트가 꺼지고 하는 기능이 오토, 이거를 이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가 이제 지나 있는데 이건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근데 구매하고 나서 해달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차주 매입 딜러의 성격상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7월 24일까지다. 근데 오늘 날짜가 이미 지나 있는데 이거 근데 웬만해서 해줍니다. 검사 날짜는 이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거의 10분이 해주실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갔다가 시간 지나면은 또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부분은 미리 아는 게 좋겠다. 그리고 렌트 이력이 진짜 없네요. 근데 이거는 실수로 이렇게 찍어놨을 수도 있어요. 이 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부 조회를 알선 딜러 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분을 직접 만나시면 요청을 하시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완전 무사고라고 돼 있지 않았나? 그냥 무사고라고만 돼 있었네요. 사고가 좀 있어요, 앞뒤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한 50만 원만 더 줘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무사고의 신조다. 키로수는 7,000km 정도, 20만 원 더 주고 괜찮으면 1인 신조다라고 돼 있으니까 성능 기록부부터 보면 검사 날짜 이건 여유 있고 렌트 이력 없고 그리고 사고도 없다. 이게 20만 원 더 주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없고 여기 밑에도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별 내용 아닙니다. 들어온 날짜 봐야 되는데요. 7월 20일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내비 좋은 거 있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오, 좋습니다. 차도 뭐 깨끗해 보이네요, 사용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1300 정상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 방문하시면은 콕 집어갖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알선 딜러 같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차량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마음에 드시는 그런 딜러를 만나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세를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어디론가 가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딜러 전산 연동하는 이제 유튜브 딜러들이 많고 그 사이트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전산 금액들이 이제 그대로 보이실 거고 그 딜러 제가 이거 쓴 거 아닙니다.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매입하신 분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적으시는 거거든요. 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 멘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딜러와 함께 같이 고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10만 원 더하면 키로수가 훨씬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정선은 지금 딱 보니까 1200선으로는 조금 애매하고 무난하게 사시려면은 1300에서 1350 정도. 이게 심지어 1380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은 깎아줄 테니 1300에서 1350 정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옵션 풀옵션으로 보셔서 모던 스페셜이나 프리미엄 같은 모델에는 뒤에 테일램프, 브레이크 등이 면발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건 밸류 플러스고, 밸류 플러스 빼고 볼게요. 라이트 켜진 거를 보면 이건 데일라이트 등만 켜진 거고, 라이트 켜진 거를 보면은
라이트 켜진 거를 보면은 이거 켜져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되는데 이 밑에 등급들은 보통은 이제 다 전구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스러운 게 아니고 휠은 이제 밸류 플러스랑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고 이제 좀 옵션 좋은 것들 보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들어가고요. 블랙박스는 아무리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없을 수 있어요. 전동 시트 이제 없는데 밸류 플러스에는. 그리고 요추 이것도 허리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이제 허리 그게 또 있어요. 그 장거리 운전에 좀 약간 피로감을 좀 줄여주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다음에 이거 뒤로 적혀지고 앞으로 적혀지고 하는 겁니다. 조수석은 없어요. 조수석은 보통은 조금 이제 준준형 같은 경우에 좀 옵션들을 조금 이제 원가 절감해서 안 넣어줍니다. 통풍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시트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데 그 과거에는 팬을 조금만 거 넣었었는데 그래도 좀 적당히 시원할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핸들 차가워서 못 잡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핸들 열선 버튼이 밸류 플러스에는 없는데 요거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전동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위 등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HID로 이제 바뀌고요. 뒤에 브레이크 등 테일 램프도 면발광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좀 디자인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돈 좀 더 주고 이제 통풍 시트를 아까 1300에서 1350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뭐 깎으면 적어도 1400은 될 거예요. 더 깎으면 더 깎고. 그러면은 50만원 더 주고 통풍이랑 뭐 옵션 하나씩 10만원 주고 산다고 치면 이건 블랙박스도 있었으니까 좀 합당하지 않을까? 아, 축구방은 없어요. 아,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10분 중에 6, 7분 정도 아까 7, 8분이라고 했는데 조금 너무 많이 잡았나? 아무튼 7분 전후 이런 분들께서는 축구방을 포기하시고 통풍을 넣으실 수도 있고 한데 그 밸류 플러스 통풍을 빼고 밸류 플러스 이제 가성비 모델로 가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신차 가격을 봤을 때 저는 옵션 조금 돈 약간 더 주고 이거 사는 게 좀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봐요. 축구방은 솔직히 고개 이렇게 좀 빼갖고 각도를 차선 변경하고 싶을 때 이렇게만 해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은 보조 거울을 다시 근데 보조 거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봤을 때 눈이 그 사시가 아닌 이상 이게 두 개가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어떤 차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진입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금방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오른쪽도 앞쪽도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프리미엄 모델은 어떤 옵션이 있는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1500대 정도가 적정선이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시트도 베이지 시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때는 조금 더 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드는데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조수석에 전동 시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쪽 운전석에만 들어가고 축구방이 들어가는 풀옵션 뒷자리 열선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속도만 그냥 악셀 안 밟고 고정이 되는 거고 오토바이처럼 이거를 볼륨 올리듯이 올리면은 속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축구방이랑 그냥 뭐 그런 들어갈 옵션은 다 들어갔다. 통풍 시트, 뭐 전방 감지기 기아봉 보일 거예요. 전방 감지기, 통풍, 열선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은 그냥 가성비로 대충 타실 분, 이제 평생 탈 건 아니고 한 5년에서 6년, 7년 이렇게 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축구방 그 필요하시면 그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그 써보면은 그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있으면은 좀 좋을지 몰라요. 저는 안 써봤거든요. 제 차에는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은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은 근데 사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좀 흠이네요.
왜냐면은 사즈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 하려면 한번 뜯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핸들 리모컨과 연동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어요. 보통은 되죠. 그리고 블루투스 잡을 때 뭔가 모니터 잡는 게 좀 그렇고, 게다가 또 여기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가 있는 모델은 인치가 좀 작습니다. 근데 여기 아틀란이라고 어렴풋이 돼 있거든요. 아틀란 내비가 CPU가 조금 이제 빠른 것 같아요. 좀 이제 보기가 편한 부분은 있긴 한데, 업데이트 하려면 한번 뜯어야 되고, 핸들 리모컨과 연동이 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기판에 여기 화살표 모양이 안 뜹니다. 정품 여기 보면은 그냥 하나, 둘, 세 개만 점이 있잖아요. 보면은 정품 계기판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화살표가. 이거는 내비게이션이가 이제 문서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은 요게 하나씩 넘어가거든요. 메뉴가. 이게 짝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길로 이제 해당이 된다면은 이제 여기서 길 어느 쪽으로 가라, 몇 미터 앞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고, 썬루프까지 있네요. 근데 이제 무광인 거 보니까 이거는 사제로 랩핑을 한 거다. 보통은 무광이 아니라 유광입니다. 여기도 좀 뭔가 바래져 있고 그러네요. 뒤에 면발광 다 들어가고 풀옵션이니까. 여하튼 제 추천은 밸류 플러스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1300에서 1350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반떼 AD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벌써 30분이 넘어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반떼 AD 뿐만이 아니라 이제 QM6 LPG 모델, 그 다음에 바이퓨얼 모델, 모닝이랑 이제 레이. 그러니까 바이퓨얼은 올류 모닝, 그 다음에 더뉴 모닝, 그 다음에 레이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은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즉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싶다, 당장 구매 안 할 건데 가을쯤 겨울쯤 구매할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귀찮게 막 하루에 한 번씩 전화 드리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전화 오면은 그냥 다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조만간 사실 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점검으로 한번 전화드릴 때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자주 연락드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귀찮아하지 않고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세 공부입니다. 안 하시고 믿고만 구매하시면은 눈탱이 당하실 확률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딜러가 어떤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눈탱이 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시려면은 시세 공부를 미리 하시고 캡처를 미리 한 5대, 10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두던가, 캡처하기 좀 어려우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면 됐지 눈탱이 당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로 바이퓨얼 내지는 QM6 LPG 등등 요청해주신 차 시세 안내도 해드리고, 이미 찍어놓은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지금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쓰기에는 돈이, 편집비가 1분에 2만원씩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다 할 줄 아는 이상 아무리 뭐 그렇게까지 광고비 들어가면서 할만한 팔자 돈 버는 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는데, 최대한 자는 시간 쪼개서 나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거두절미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